빵이나 국수 같은 밀가루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나면 왜 또 배가 고플까요? 우리가 먹어도 배고픈 이유, 여러분이 몰랐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과 건강기능식품을 샅샅이 살펴보는 뉴트리션 트레이너 백재란입니다. 오늘은 대사증후군에 빠질 수 없는 이야기, 식이섬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약속! 대사증후군 이야기 까먹은 거 아니시죠? 모르시는 분은 제 다른 동영상들을 보고 와주세요. 여기 클릭. 대사증후군은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생기는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이 한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대사증후군을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평소 생활습관에서 건강관리를 잘하도록 요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으로는 복부비만, 인슐린 저항성, 과다한 열량 섭취, 부족한 신체 활동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큰 원인으로는 복부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한국인의 힘은 밥심으로부터 나오는 게야. 밥 좀 더 주시게. 한국인의 특징상 밥심으로 살죠? 밥을 먹어야 정말 식사를 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흰쌀밥에 국이나 찌개, 젓갈류 등 짜게 먹는 식사 생활에 간식으로 떡, 빵, 믹스커피를 좋아하다 보니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탄수화물의 민족! 탄수화물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게 되면 당으로 쪼개져 중성지방으로 바뀌고, 사용되지 못한 중성지방은 여러분의 배와 내장 사이사이에 저장되어 만병의 원인이 되는 내장지방이 됩니다. 내장지방, 복부비만, 여기에 잘 움직이지 않는 생활습관이 더해지면 3 아웃! 건강이 훅 갈 수 있어요.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액을 분비하는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성분, 포도당을 세포로 가져가 에너지로 쓰이게 유도하여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하지만 복부비만, 내장비만과 나쁜 식생활 습관이 지속되면 우리 몸이 인슐린에 반응하는 능력이 떨어져 혈당이 세포로 이동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감소된 것입니다. 바로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혈당이 세포로 들어가 쓰이지 못해 혈당은 계속 상승하고, 췌장은 포도당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 결국 고인슐린 혈증을 초래합니다. 이는 대사증후군뿐만 아니라 생활습관병인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사증후군은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걱정되신다면 식사할 때 먼저 충분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는 식품을 드세요. 드시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해줍니다. 식이섬유는 혈액 내 당이 빨리 오르는 것을 막고 흡혈당과 혈중 지방의 농도를 낮춰주어 혈당 균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이 오래가며 소화 흡수도 느리게 진행되어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섭취한 탄수화물로 인해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평소에 식이섬유를 섭취한다면 공갈 배고픔, 허기를 덜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과식을 예방해 주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빵이나 국수 같은 밀가루 음식으로 식사를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왜 또 배가 고플까요? 아침 9시에 감자 하나 먹고, 10시에 옥수수 하나 먹고, 11시에 빵 하나 먹고, 12시에 칼국수 먹고, 오후 1시에 붕어빵 먹고. 가능하시죠? 아이고, 심지어 아주 쉬운 일이에요.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빨리 허기지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밀가루나 탄수화물은
몸속에서 소화와 흡수가 빠른 단순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 금세 배부르지만 상승한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이 평소보다 많이 분비됩니다. 그렇게 서너 시간 후에는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을 먹기 전보다 혈당이 더 낮아져 허기를 심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 몸에서 단순당의 소화를 늦추면 됩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한다면 식전에 풍부한 식이섬유를 추가하거나 단백질을 추가하는 것도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3가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차전자피. 질경이과 식물의 씨앗을 차전자라고 하며 그 씨앗의 껍데기를 차전자피라고 합니다. 고용성, 수용성 식이섬유 모두 많이 함유되어 있고 효능이 워낙 뛰어나 예로부터 동의보감 기록에도 남아있을 정도로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돼지감자. 돼지감자는 뚱딴지라고도 불리우는 식물인데요. 일반 감자와 달리 이눌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눌린 성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을 막아줘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단백질 식품. 콩, 두부, 우유, 살코기 등도 도움을 주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당질 식품과 비교해서 혈당을 덜 올릴 뿐만 아니라 대사를 올리고 근육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줘 여러모로 건강에 좋은 식품들입니다. 혈당 건강을 위해 정제된 단순당 탄수화물을 줄이시고 식이섬유, 단백질 식품을 충분히 드셔주세요. 잘 가라! 빵아! 떡아! 국수야! 우리 그동안 행복했다!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 대사증후군을 내 몸에서 떼어내기 위해 운동은 필수입니다. 활동량이 적으세요? 운동할 시간이 없으신가요?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활동량을 늘리기 위해 홈 트레이닝을 해주세요. 혈당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운동이 좋은 효과를 가진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 알아요. 알면서 운동 안 하고 계셨죠? 응? 규칙적인 활동은 혈액 속 포도당이 근육세포 안으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줘 대사증후군의 주요 원인인 비만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저강도 운동이라도 오랜 시간 반복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자신의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컨디션에 맞춰 유산화에서 제공하는 홈트를 꾸준히 실천하면서 건강관리 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코리아를 검색하시고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셔서 유산화 28일 프로그램 운동을 찾으시면 유산화와 함께하는 홈 트레이닝 영상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해보지 뭐 하는 순간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려요. 이 영상 보시고 지금 바로 유산화 홈트 따라해보세요. 식이섬유와 단백질 충분히 잘 드시고 유산화 홈트로 건강관리 잘하고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